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유찰된 거예요. 지금 7억 4천이. 이 물건은 이거는 이제 대전이라는 곳이고 이 물건이 사실 이렇게 유찰되면 안 될 물건이에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봐줘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몇 가구가 있는지, 두 번째는 몇 년식인지, 세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 난방이나 여러 가지를 어떤 연료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건물에서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나이입니다. 나이 2019년 9월이죠.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네요. 쭉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명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 9월 5일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 케이스가 약 10%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 다가구는 좀 신기하게 이런 면이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 건물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사요. 산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파트 같이 지으면 뭐 바로 대출을 일으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 건물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빌리는 게 이 건물이요, 이 정도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날 거고요, 이게 가격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은행에다가 어필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PF 대출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비싸요. 건물집 입장에서는 이 비싼 걸 그대로 이자를 낼까요? 아니죠.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근저당으로 갈아타요. 이해됐죠? 그래서 건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어지면 무조건 뭘로 바뀌냐? 근저당으로 바뀝니다. 그 근저당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율 때문에 그래요. 이율.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짓자마자 근저당은 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근저당 한 다음에 임차인들이 들어와요. 권리 분석도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쉬운 게 전 다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람만 많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 9월 5일보다 먼저 전입한 케이스가 다가구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다가구 권리 분석이 굉장히 쉽고, 이런 물건들은 이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의 권리들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도는 안 어렵다. 안 어려운 이유는 이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낙찰받은 이후에 임차인들이 이제 배당이라는 거를 그래도 일부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권리 분석 문제 없고, 새 건물이고 2019년식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물건이 생겼고요. 굉장히 새 거죠.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요. 다시 8가구 있네요. 신경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런 외관도 보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봐줘야 되죠. 자, 방이 몇 개인지, 그리고 4층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방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구당 1호, 2호, 3개구나, 3호. 하면 3, 3, 2 해가지고 8가구이고, 그러면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 있죠? 이런 거를 미투라고 해요. 미니 투룸이라고 해요. 4층은 하나는 방 3개네요. 402호는 이제 미니 투룸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물건에 대한 걸 봤으니까요. 이제 위치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위치고요. 보면 여기는 경매 물건이 있는데 여기는 좀 없죠. 그거는 아마 여기가 먼저 생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학기술을 해가지고 앞에 있고, 여기는 아마 상가 자리일 것 같아요. 수요를 한번 보시죠. 수요는 뭐 딱 봐도 나오네요. 그렇죠? 하이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캡코가 있네요. 전력연구원 있고, 그 다음에 봉단 이런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연구소 이래가지고 연구원이나 여기서 일하는 직장인 수요긴 한데, 그래도 연구원분들 수요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월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월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고, 여기 투룸이 있네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원룸에서도 보면 여기 1.5룸 있죠. 아까 1.5룸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방과 거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룸이라고 하면요, 이 방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방과 거실이 나눠져 있는 거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층,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미니 투룸이라고 하면요, 원룸 다가구에서 미니 투룸이면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5룸이 미니 투룸이에요. 클릭을 해보니까 원룸이 5,045만 원이네요. 다른 거 볼까요? 얘 1.5룸이죠. 1,060이네요. 1,060. 다른 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원룸이 1,060. 265도 뭐 1,06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60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장 조사할 때 이 지역에서 중개소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1.5룸은 월세가 1천에 60, 그리고 2룸은 월세가 2천에 70, 그리고 3룸은 3천에 120 정도 하더라고요. 총 월세가 얼마이냐라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80, 70 곱하기 4개, 4시 28, 2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20만 원. 그래서 월세가 한 580만 원 정도 나오고, 보증금을 1.4억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7억 4,200만 원인데요.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580만 원 정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한 매매로는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8억 정도 생각해 볼까요? 8억에 나오셔 보면 곱하기 90%까지 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보수의 5%로 할게요. 5%로 하면 3,960만 원 나누기 12, 이게 이제 월세, 매월 월세입니다. 330만 원이면 이자 빼고 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도 초기 투자금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대출로 좀 회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매매도 한번 보시죠. 15억인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보면 됩니다. 하나는 건물의 크기, 두 번째는 얘의 연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가구 수를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연식이 2017년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2019년식이죠. 월세가 240만 원, 보증금을 좀 많이 뺐네요. 391제곱이네요. 자, 경매 물건 한번 보실래요? 경매 물건 보면 건물이 이제 382, 그리고 연식이 2019년식이죠. 2019년. 그리고 얘는 이제 다가구가 다 해서 8가구인 물건입니다. 근데 7억 4천만 원이에요. 7억 4천만 원. 쟤는 15억인데요. 요거 여기서도 그렇더라고요. 2년 정도 지나면 요거는 온 가격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유찰된 거예요. 지금 7억 4천이.